유튜브 친구들 안녕. 오늘의 주제는 나를 좋아하거나 좋아하게 될 사람이 있을까? 입니다. 그럼 바로 카드 골라 봅시다. 자, 그럼 여기서 10초 드릴 테니까 빨강, 파랑, 노랑 이 세 가지 색깔 중에 원하시는 컬러를 하나 골라 보세요. 마음에 드는 컬러를 고르셨으면 영상 더보기란이나 댓글로 가셔서 바로 가기를 클릭하시면 해당 컬러의 타로 리딩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현재 빨강님을 좋아하거나 좋아하게 될 사람이 있을지에 대해서 읽어봅시다. 이 카드는 빨강님을 좋아하는 그 사람의 외모나 이미지를 의미하는 카드인데요. 마지막쯤에 이 카드의 의미를 말해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첫 번째 카드는 현재의 전반적인 연애운입니다. 현재 빨강님의 전반적인 연애운은 연애에 대해서 과거와는 좀 다른 시각으로 연애를 바라보게 되었네요. 이 카드의 키워드는 새로운 시각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다른, 좀 더 열린 시각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것처럼 빨강님도 연애에 대해서 과거와는 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당연히 변해가는 거 아니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빨강님은 그런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가까운 과거에 연애에 대한 고정관념이 깨지게 되면서 이성을 바라볼 때 좀 더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게 되고 뿐만 아니라 관계 전반에 대해서도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는 내가 괜찮다고 생각한 부분에 대해서 남들은 공감하기 힘들 경우도 많습니다. 이 말은 과거에 비해서는 현재가 좀 더 나와 딱 맞는 그런 연애를 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다음 카드에서는 좀 더 깊게 들어가서 내가 좋아하는 이성의 이미지는 뭔지 알아봅시다. 두 번째 카드는 내가 좋아하는 이미지입니다. 빨강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성의 이미지는 자신을 냉정하게 바라보면서 자신의 매력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네요. 이 카드의 키워드는 각성입니다. 각성이란 쉽게 말해서 자신의 강점을 깨닫는 것이라고 하죠. 이 카드에 있는 파란색 불은 냉정함의 불꽃인데요.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바라봄으로 인해서 장점과 단점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의미하죠. 이것처럼 빨강님은 자신을 냉정하게 바라보는 시각을 통해서 강점을 발견한 사람에게 끌립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을 구분하기에는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몇 번 이야기 나눠본 것만으로는 이 사람이 그냥 자만심이나 자기애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인지 자신을 냉정하게 바라보면서 강점을 발견한 사람인지 구분하기가 힘들거든요. 제가 이걸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매우 쉽습니다. 이 질문을 그대로 해보세요. 네가 쓸모없다고 느껴졌던 적이 있어? 이 질문은 어떻게 보면 우울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자신을 냉정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100% 자신이 쓸모없다고 생각하면서 괴로웠던 시기가 있을 것이고 그 시기를 이겨내는 과정에서 자신의 진짜 강점을 발견하게 됐을 테니까요. 어때요? 좋은 팁이 되셨나요? 이제 다음 카드에서는 반대로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읽어봅시다. 세 번째 카드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네요. 하지만 의외로 많은 내공을 갖고 있을 거예요. 이 카드의 키워드는 평범함인데요. 평범해 보이는 농부가 있습니다. 이 농부는 굉장히 편안하고 평범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엄청 힘들게 일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평온해 보이는 이유는 바로 노하우와 익숙함 때문이죠. 이것처럼 이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완전 평범 그 자체, 눈에도 잘 안 띌 거예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꾸준하게 오랫동안 자신의 일을 해왔고 그만큼의 노하우도 갖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유심히 찾아보지 않는다면 이 사람이 누구인지 찾아보기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바꿔보면 오히려 찾기 쉬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눈에 띄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허세를 부리는 사람도 있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보이도록 노력하는 사람도 있고, 자신의 능력을 어필하는 사람도 있죠.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눈에 띄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눈에 띄기 위한 이런 노력을 하지 않아요. 그냥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할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빛나는 것을 찾으려 하지 말고 빛나지 않는 것을 찾는 방향으로 시각을 바꿔보면 의외로 이 사람이 누구인지 찾기 쉬울 수도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는 이 사람의 외모나 이미지까지도 말해 드릴 테니까 영상 집중해 주시고요. 그럼 다음 카드에서는 나와 상대방의 연애 스타일이 얼마나 잘 맞는지 알아봅시다. 네 번째 카드는 나와 상대방의 연애 스타일입니다. 왼쪽 카드는 나의 연애 스타일이고 오른쪽 카드는 상대방의 연애 스타일인데요. 먼저 왼쪽에 있는 나의 연애 스타일부터 읽어볼까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함께 하면 좋겠다 싶은 아이디어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자주 떠오르는 편입니다. 그렇다고 그걸 다 하지는 못하고요. 이 카드의 키워드는 깨어있는 의식인데요. 의식이 깨어있다는 말은 앞으로 뭘 하면 좋을지, 어떤 관계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의식한다는 의미죠. 이것처럼 빨강님은 이성과의 관계에서 더 좋은 관계가 되려는 생각뿐만 아니라 더 좋은 관계가 되려면 앞으로 어떤 경험들을 하고 어떤 것들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자주 생각하고 아이디어를 내는 스타일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 아이디어들이 문득 떠오르기 때문에 다듬어지거나 서로의 상황에 잘 맞는 생각들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디어들을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비율은 10%도 안 되겠죠. 하지만 이것은 빨강님의 연애에 매우 좋은 걸음망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상대방이 서로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당장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만나는 사람이라면 이런 아이디어들을 싫어하고 귀찮아할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원인이 되거든요. 이렇게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는 것 때문에 헤어진다면 당장은 슬플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분명히 더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한 걸음망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자고요. 이제 반대로 오른쪽에 있는 상대방의 연애 스타일을 읽어볼까요? 이 사람은 빨강님보다 더 장기적으로, 더 진지하게 깊은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는 편이네요. 그래서 연애를 시작하기는 어렵겠지만 한 번 시작하면 굉장히 오랫동안 연애를 하는 타입일 거예요. 이 카드를 보시면 이마 중앙에 제3의 눈이 있습니다. 타로에서 제3의 눈은 본질을 꿰뚫는 눈을 의미하는데요. 빨강님의 연애 스타일을 의미하는 이 카드에서도 제3의 눈이 작게 있고 이 사람의 연애 스타일을 의미하는 이 카드에서는 제3의 눈이 더 크게 그려져 있죠. 그래서 빨강님보다 더 진지하고 더 깊게 생각하는 타입이라고 이야기한 거죠. 아마도 이 사람은 일뿐만 아니라 연애를 포함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본질이 뭔지 생각해보고 움직이기 때문에 굳이 남들에게 튀어 보이려고 할 필요도 없고 우직하게 자기가 해야 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별 말 없어서 무시했는데 깊게 이야기를 나눠보면 굉장히 생각이 깊고 생각 정리까지 잘 되어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성향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서로의 연애 타입에 대해서 읽어봤으니까 다음 카드에서는 서로가 어떻게 가까워질지에 대해서 읽어봅시다. 다섯 번째 카드는 우리는 어떻게 가까워질까? 입니다. 서로가 내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가까워지게 되네요. 가까워진다기보다는 내면에서 끌어당긴다고 하는 게 적당한 표현일 것 같아요. 이 카드의 키워드는 이너 보이스, 내면의 목소리입니다. 말 그대로 진짜 내 마음속에 있는 목소리를 의미하죠. 이것처럼 어떤 계기로 인해서 서로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될 텐데요. 그때 연애 타입이나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의외로 깊이를 느끼고 내적인 끌어당김을 느끼게 될 거예요. 빨강님뿐만 아니라 이 사람도 끌어당김을 느끼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된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제 좀 더 중요한 걸로 넘어가서 서로가 가까워지는 과정에서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대해서 알아보면 관계의 흐름을 짐작할 수 있겠죠? 여섯 번째 카드는 가까워지는 과정에서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입니다. 상대방은 빨강님을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려고 하는데 빨강님은 좀 망설이게 되겠네요. 이걸 보면 외적으로는 빨강님의 타입과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카드의 키워드는 안내입니다. 천사가 사람을 끌어주려고 하는데 사람은 왠지 따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그 사람이 빨강님에게 도움되는 조언을 해주거나 관계를 이끌어 가려고 하게 될 텐데 빨강님은 선뜻 이끌려 가지 않는 걸 보니 외적인 첫인상에서는 그렇게 큰 호감이 생기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천사의 이끌림이라는 이 카드의 의미처럼 강하게 리드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여유는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다 보면 마음속에 정이 생기고 외모도 점점 괜찮아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원래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 점점 잘생겨 보이고 예뻐 보인다 아이가? 암튼 간에 다음 카드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서로 어떤 관계가 될지에 대해서 읽어봅시다. 일곱 번째 카드는 우리는 어떤 사이가 될까입니다. 처음과는 다르게 만나면 만날수록 서로가 잘 맞는다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이 카드의 키워드는 전체성인데요. 서로 한 몸이 된 것처럼 합을 잘 맞춰 나간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위험한 서커스를 할 때는 서로 한 몸이 된 것처럼 움직여야 하잖아요. 이것처럼 서로의 생각이 굉장히 잘 맞기 때문에 서로의 생각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존중하는 마음이 생기면 신뢰가 생기고 신뢰가 생기면 상대방에 맞춰서 움직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서로가 상대방의 움직임을 미리 생각하고 움직이는 전체성이죠. 아무튼 처음에는 빨강님이 원하는 스타일과는 좀 달라서 빠르게 가까워지기는 힘들겠지만 어느 정도 마음을 열고 난 후에는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연인으로서의 핏도 잘 맞는 사람이라는 게 바로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중요한 거 이야기해 볼까요? 빨강님을 좋아하는 이 사람의 외모나 이미지는 어떨지에 대해서 읽어봅시다. 이 사람의 외모나 행동은 웬만해서는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성과를 낼 때에는 누구보다 높은 성과를 냅니다. 이 카드의 키워드는 메뚜기의 정령입니다. 메뚜기는 보호색을 갖고 있어서 풀숲에서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순간적으로 높게 뛰어오르는 점프력을 갖고 있습니다. 빨강님 주변에도 여기 보이는 메뚜기처럼 평소에는 눈에 잘 띄지 않지만 한 번씩 높은 성과를 내는 사람이 있나요? 이 사람은 매우 평범하고 눈에 띄지 않는 외모와는 다르게 내면적으로는 매우 강한 확신과 기회를 잡아챌 수 있는 인내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평소에 눈에 띄지 않으려 하고 자신의 역할을 묵묵하게 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은 상태에서 점프를 해야만 그 누구보다 더 멀리 날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날아오를 준비를 할 때부터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게 되면 분명히 방해를 하는 사람들이 생길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순식간에 동료들보다 더 높은 단계로 점프합니다. 실제로도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눈에 띄지 않아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누구보다 빨리 진급하거나 갑자기 크게 성공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과 비슷한 특성을 가졌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주변에 이런 이미지와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제 조언을 참고하셔서 좋은 관계 만들어 나가 보세요. 자, 여기까지. 지금까지 메디타로였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는 건 그만큼 재미가 있었다는 거겠죠? 이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복 받아 가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죠. 자, 그럼 현재 파랑님을 좋아하거나 좋아하게 될 사람이 있을지에 대해서 읽어봅시다. 이 카드는 파랑님을 좋아하는 그 사람의 외모나 이미지를 의미하는 카드인데요. 마지막쯤에 이 카드의 의미를 말해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첫 번째 카드는 현재의 전반적인 연애운입니다. 현재 파랑님의 전반적인 연애운은 머리에 과부하가 걸려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 카드를 보시면 얼굴에 기계들이 엉켜 있고 머리에는 연기가 나고 있는데요. 그만큼 머릿속에 들어온 정보들이 정리가 안 돼서 과부하가 걸리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것처럼 파랑님도 연애뿐만 아니라 삶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을 정도로 과부하가 걸린 상태인데요.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이유를 알아야 하겠죠? 파랑님의 머리에 과부하가 걸린 이유는 바로 공감 안 되는 남들의 말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연애든 삶이든 정답도 없고 사람마다 다 다른 경험을 직접 하면서 알아가는 건데 남들의 경험이나 정보들을 듣고 이해하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두뇌에 과부하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나 요즘에는 유튜브나 책을 보고 연애 공부를 한 방구석 연애도사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는 생각을 멈추고 누가 뭐라고 하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럼 이제 다음 카드에서는 좀 더 깊게 들어가서 내가 좋아하는 이성의 이미지는 뭔지 알아봅시다. 두 번째 카드는 내가 좋아하는 이미지입니다. 파랑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성의 이미지는 중심을 잘 잡는 사람이네요. 이 카드의 키워드는 통합인데요. 그림을 보시면 음과 양을 의미하는 태극 무늬도 있고 뜨거움과 차가움을 의미하는 빨강색과 파랑색도 있습니다. 이런 양극단을 통합하면서 중심을 잡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카드죠. 이것처럼 파랑님은 중심을 잘 잡는 리더와 같은 사람을 좋아합니다. 중심을 잘 잡았으면 잘 잡은 거지. 리더는 뭐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 이유는 비슷해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보통 사람들과는 꽤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중도라고 하면 양극단은 관심 없고 그냥 문제에 휘말리지 않을 정도의 무관심을 중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건 매우 개인적인 중심 잡기죠. 하지만 중심을 잘 잡는 리더는 이 그림처럼 양극단을 다 이해하고 나는 이 중간쯤에서 어느 정도의 스탠스를 취해야 할지 잘 알고 있는 것이 보통 사람들과는 크게 다른 점이죠. 이제 다음 카드에서는 반대로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읽어봅시다. 세 번째 카드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좋게 보면 도전정신 있는 사람이고 반대로 나쁘게 보면 무모한 사람입니다. 이 카드의 키워드는 바보인데요. 이 사람의 목표는 남들에게는 의미 없어 보일지도 모르지만 자신에게는 모든 걸 걸 만큼 중요합니다. 그만큼 남들과는 다른 시각과 인생 철학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것처럼 이 사람은 남들과는 매우 다른 인생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모해 보이는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보다는 무시하는 사람이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엉뚱해 보이는 말이나 아이디어를 자주 내기 때문이죠. 그래서 매우 눈에 잘 띄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사실 정말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은 하얀색 도화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큰 업적을 이루는 사람은 처음에는 대부분 이 사람과 비슷할 정도로 무모해 보이는 사람이죠. 하지만 이런 무모함을 성공으로 바꾸는 사람은 그만큼의 지식과 실행력을 가진 사람들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랑님도 이런 사람을 보면 얼마나 지식 습득을 좋아하는지, 얼마나 실행력이 좋은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바라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의 무모함이 한낱 꿈일지 현실과 가까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지 구분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럼 다음 카드에서는 나와 상대방의 연애 스타일이 얼마나 잘 맞는지 알아봅시다. 네 번째 카드는 나와 상대방의 연애 스타일입니다. 왼쪽 카드는 나의 연애 스타일이고 오른쪽 카드는 상대방의 연애 스타일인데요. 먼저 왼쪽에 있는 나의 연애 스타일부터 읽어볼까요? 연애 스타일이 딱히 정해져 있기보다는 내적 성장 상태에 따라서 크게 변화하는 타입입니다.
이 카드의 키워드는 변화인데요. 가장 안에 있는 태극 무늬가 조금만 회전해도 겉에 있는 것들은 훨씬 더 많이 회전합니다. 작은 내적 변화가 큰 외적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의미죠. 이것처럼 파랑님의 연애 스타일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수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아마 타로 리딩을 듣고 있는 지금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대부분 내적인 성장에 맞춰져 있습니다. 맨 처음에 나왔던 카드에서 외부의 이야기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고 말했던 것 자체가 내적으로 성장을 하기 위한 이유 때문이고, 뭔가를 배워나감에 따라서 과거의 연애 스타일을 과감하게 바꿔서 연애 스타일이 점점 발전된다는 거죠. 아마도 이런 이유들 때문에 파랑님의 이상형이 두 번째 카드에서 나왔던 것처럼 중심을 잘 잡는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네요. 왜냐하면 내 연애 스타일이 변해도 상대방이 중심을 잘 잡는 사람이면 쉽게 적응을 해 나갈 수 있을 테니까요. 이제 반대로 오른쪽에 있는 상대방의 연애 스타일을 읽어봅시다. 이 사람의 연애는 겉모습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직접 경험을 해보는 타입입니다. 이 카드의 키워드는 경험인데요. 눈을 감고 나무를 더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겉모습은 보지 않고 직접 내 감각으로 경험을 하면서 알아간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것처럼 이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외모나 사회적 지위 같은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직접 만나면서 경험해 보고 이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타입이죠. 이런 타입의 사람들은 처음 몇 번 만나서 이야기하기가 쉬울지는 모르더라도 깊은 관계가 되려면 매우 까다로운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상대방의 내적인 면을 보고 싶어 한다는 건 그만큼 내적인 부분에 대해서 높은 가치를 원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파랑님은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에서 나온 것처럼 계속 성장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이 사람도 파랑님과 만나다 보면 내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볼 것이고, 앞으로의 가능성도 예상할 수 있을 테니까요. 이렇게 서로의 연애 타입에 대해서 읽어봤으니까 다음에는 서로가 어떻게 가까워질지에 대해서 읽어봅시다. 다섯 번째 카드는 우리는 어떻게 가까워질까?입니다. 고민 없이 즐겁게 놀면서 가까워지게 되네요. 이 카드의 키워드는 유희입니다. 주변의 시선은 신경 쓰지도 않으면서 자신만의 춤을 추고 있는데요. 고민 없이, 걱정 없이 온전히 즐기는 것을 의미하죠. 이것처럼 사회의 시선이나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쓰지 않고 즐기는 상황에서 이 사람과 가까워지게 될 텐데요. 당연히 일터는 아닐 테고 취미를 즐기는 동호회가 될 수도 있고 정신줄 놓고 춤추는 클럽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파랑님은 내 취미가 뭔지, 내가 무엇을 하면 걱정, 고민 다 털어놓고 즐길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과 가까워지는 곳에 대한 힌트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좀 더 중요한 걸로 넘어가서 서로가 가까워지는 과정에서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대해서 알아보면 관계의 흐름을 좀 더 짐작할 수가 있겠죠. 여섯 번째 카드는 가까워지는 과정에서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입니다. 지금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과연 연애를 할 여유가 있는가? 이 카드의 키워드는 억압입니다. 스스로 만든 밧줄에 엉켜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못하고 있는 사람이 그려져 있는데요. 연애뿐만 아니라 일, 인간관계 등등 모든 부분이 서로 엉켜서 뭐부터 풀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것처럼 그 사람과 가까워지는 과정에서 그 사람에게 온전히 집중을 하지 못할 정도로 삶의 다른 것들이 많이 엉켜 있는 상황을 만나게 될 겁니다. 이것도 잘하고 싶고 저것도 잘하고 싶은 책임감 때문에 뭐 하나 제대로 집중하지 못해서 문제가 문제를 부르고 그 문제가 또 다른 문제를 부르는 상황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연애를 원하신다면 우선은 일상생활 속의 다른 것들부터 정리를 하셔야 할 겁니다. 하지만 정리를 하고 싶다고 해서 정리가 될 일들도 아닐 텐데요. 해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책임감을 내려놓는 것인데요. 너무 잘 하려고 하지 말고
될 대로 되라지 뭐 라는 마음가짐도 좀 더 가져보시고, 너무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일은 살포시 마무리해 보는 것도 좋은 연애운을 만들기 위한 준비가 될 거예요. 다음 카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서로 어떤 관계가 될지에 대해서 읽어봅시다. 일곱 번째 카드는 우리는 어떤 사이가 될까입니다. 만약 앞선 카드에서 생길 문제를 잘 해결하신다면 이 관계를 통해서 파랑님의 연애관이 완성될 거예요. 이 카드의 키워드는 완성입니다. 퍼즐을 완성하는 이미지가 그려져 있는데요. 그동안 맞춰왔던 퍼즐이 완성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처럼 과거부터 파랑님은 연애 스타일을 계속 변화하면서 성장시켜 왔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 앞선 카드에서 나온 것처럼 자신의 일과 삶에 책임감을 느끼고 살아오다 보니까 일과 연애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비슷한 철학을 사용해서 바라봤기 때문에 내 커리어가 쌓이고 사회적 경험치가 늘어감에 따라서 연애 스타일도 계속 바뀌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앞에 카드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책임감을 내려놓게 되면 일과 연애를 따로 구분할 수 있게 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바쁜 일상 속에서도 좀 더 여유로운 연애를 할 수 있는 이런 연애관을 갖게 될 겁니다. 그 이후부터는 이 사람과 만남을 지속하게 되면서 더 이상 연애와 관해서는 변화되지 않고 일관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 테고, 그만큼 편하고 여유롭게 관계를 지속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중요한 거 이야기해 볼까요? 파랑님이 좋아하는 이 사람의 외모나 이미지는 어떨지에 대해서 읽어 봅시다. 이 사람은 반전 매력이 있네요. 야성미 넘치는 튼튼한 하체와 순해 보이는 외모처럼요. 이 카드의 키워드는 영양의 정령입니다. 영양은 초식 동물 중에서 가장 빠르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탄탄한 다리를 갖고 있습니다. 파랑님 주변에도 여기 보이는 영양처럼 탄탄하고 민첩한 하체를 가졌으면서도 반전 매력으로 외모는 초식 동물처럼 순한 이미지를 가진 사람이 있나요? 이 사람은 겉모습으로 하체가 튼튼한 것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추진력이 강한 사람입니다. 평소에는 평온하게 지내다가도 필요할 때는 누구보다 빠르게 추진하고 거침없이 움직이죠. 내적으로 폭발적인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카드에서 나왔던 이 바보 카드를 긍정적인 쪽으로 해석할 여지가 많은 사람처럼 보이네요. 왜냐하면 남들이 보기에는 무모한 목표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빠르게 실행하고 성공하든 실패하든 다양한 경험치를 얻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이 사람의 놀라운 점은 바로 이겁니다. 이 사람이 목표를 가졌으면 그 목표까지만 딱 도착하는 게 아니라 목표 지점보다 훨씬 더 멀리 갈 수 있을 만큼 추진력이 강하다는 거. 그러면 이제 주변에 이런 이미지와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제 조언을 참고하셔서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 보세요. 자, 여기까지. 지금까지 메디타로였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는 건 그만큼 재미가 있었다는 거겠죠? 이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복 받아 가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죠. 자, 그럼 현재 노랑님을 좋아하거나 좋아하게 될 사람이 있을지에 대해서 읽어봅시다. 이 카드는 노랑님을 좋아하는 그 사람의 외모나 이미지를 의미하는 카드인데요. 마지막쯤에 이 카드의 의미를 말해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첫 번째 카드는 현재의 전반적인 연애운입니다. 현재 노랑님의 전반적인 연애운은 관계의 스펙트럼이 좁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 대한 호불호가 강하기 때문이죠. 이 카드를 보시면 위와 아래에 사람이 나뉘어져 있죠. 쉽게 생각해서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이 이렇게 확실하게 나눠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처럼 노랑님도 관계를 할 때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에 대한 기준이 너무 확고하기 때문에 항상 만나는 성향의 사람만 만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애라는 게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서 그럭저럭 탈 없이 만나는 경우도 많지만 완전히 다른 성향이 만나서 상생하는 관계가 되는 것도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는 내가 좋아하지 않았던 성향의 사람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생각해 보고
이 사람은 어떤 장점이 있을지에 대해서 억지로라도 생각해보면 연애운이 좋아지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럼 이제 다음 카드에서는 좀 더 깊게 들어가서 내가 좋아하는 이성의 이미지는 뭔지 알아봅시다. 두 번째 카드는 내가 좋아하는 이미지입니다. 노랑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성의 이미지는 목표가 확실한 사람이네요. 이 카드를 보시면 위쪽에 밝은 태양이 있는데요. 이 태양은 명확한 목표를 의미하고 험난한 산길은 목표를 향한 먼 길을, 자욱하게 낀 안개는 한치 앞을 모르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것처럼 노랑님은 아무리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도 명확한 목표가 있는 사람에게 끌립니다. 하지만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더라도 굉장히 힘들죠.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지금 당장 큰 돈을 벌지 못하더라도 강한 책임감과 꿈을 동시에 가져야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의 수는 적을 거예요. 만약에 이런 사람을 만나고 싶다면 가장 중요한 방법은 노랑님도 이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나아가는 사람들은 서로 즐겁기만 한 연애는 목표를 방해하는 방해물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빡세게 노력할 수 있는 사람과 연애를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그러니 좋은 분을 만나려면 노력, 또 노력, 아시겠죠? 이제 다음 카드에서는 반대로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읽어봅시다. 세 번째 카드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 주변 사람들에게 적응을 잘 하는 사람이네요. 하지만 강한 개성을 숨기고 있습니다. 이 카드를 보시면 사자가 양의 무리에 섞여서 양털을 뒤집어 쓰고 양인 척하고 있습니다. 사자가 아무리 양인 척하고 잘 섞인다고 하더라도 사자의 야성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것처럼 이 사람은 자신의 본래 성향을 잘 숨기고 사람들에게 적응을 잘 하는 게 특기인 사람입니다. 회사에서, 동호회에서, 친구 관계에서 어느 그룹에 던져지더라도 모두 다른 사람으로 느껴질 정도로 그룹의 분위기를 잘 파악하고 성공적으로 섞여드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찾아내기는 쉽지 않을 텐데요. 하지만 자세히, 정말 자세히 살펴보면 한 번씩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개성이 튀어나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찾는 또 한 가지 좋은 방법은 노랑님 주변의 사람들을 다양한 분위기에 노출시켜 보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분위기에서는 적응을 잘 못하고 겉도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어딜 가든 잘 적응하기 때문에 그때를 잘 파악하면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가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주 만나는 그룹이나 친한 직장 동료 그룹이 있다면 매일 가는 술집에서만 뒤풀이 하지 말고 춤추러도 가고 책 보러도 가고 운동하러도 가는 것처럼 다양한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맨 마지막에는 이 사람의 외모나 이미지까지도 말해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고요. 그럼 다음 카드에서는 나와 상대방의 연애 스타일이 얼마나 잘 맞는지 알아봅시다. 네 번째 카드는 나와 상대방의 연애 스타일입니다. 왼쪽 카드는 나의 연애 스타일이고 오른쪽 카드는 상대방의 연애 스타일인데요. 먼저 왼쪽에 있는 나의 연애 스타일부터 읽어볼까요? 노랑님은 이미 자신이 어떤 연애를 해야 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카드에서 나왔던 것처럼 호불호가 있는 거겠죠. 이 카드의 키워드는 꽃이 피다입니다. 꽃이 피기 위해서는 최적의 장소와 최적의 날씨, 최적의 양분이 필요합니다. 이 말은 나 스스로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있다는 의미죠. 이것처럼 노랑님은 내가 행복하고 좋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성향의 사람과 연애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꽤 명확한 가치관을 갖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명확한 가치관을 가졌다는 것이 연애운에서 좋은 장점이 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약점이 될 수도 있겠죠. 이 첫 번째 카드에서 말했던 것처럼 관계의 스펙트럼이 좁아지기 때문에 예상할 수 있는 만남만을 하게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좀 더 여유롭게 가지고 다양한 사람을 경험해 보거나
연애에 대한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지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이제 반대로 오른쪽에 있는 상대방의 연애 스타일을 읽어볼까요? 이 사람은 연애를 하고 나서 후회를 잘 하는 편입니다. 겉으로만 보면 부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이런 스타일의 장점도 이야기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 카드의 키워드는 비애입니다. 과거를 후회하면서 울고 있는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이 사람도 과거에 했던 연애에 대한 후회를 꽤 많이 하는 편인데요. 후회라는 게 내가 상대방에게 실수한 것에 대한 후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 가장 많이 하는 후회는 자신이 더 솔직한 연애를 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후회를 가장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향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고 연애 경험이 더 많을수록 더 성숙하고 솔직한 연애를 하는 좋은 연애 파트너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큰 장점을 갖고 있죠. 이 사람과 이야기를 할 때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어떤 후회를 했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 나갈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꽤 사려 깊으면서도 깊은 철학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이렇게 서로의 연애 타입에 대해서 읽어봤으니까 다음에는 서로가 어떻게 가까워질지에 대해서 읽어봅시다. 다섯 번째 카드는 우리는 어떻게 가까워질까입니다.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겠지만 굳이 먼저 이야기를 꺼내지는 않겠네요. 이 카드의 키워드는 침묵입니다. 밤하늘에 눈을 감은 얼굴이 그려져 있고 이마의 중앙에 그려진 달처럼 생긴 제3의 눈은 본질을 꿰뚫는 눈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다 알고 있지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처럼 노랑님은 이 사람이 노랑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말하지 않아도 알게 될 거예요. 하지만 먼저 행동을 취하거나 먼저 말을 걸거나 하지는 않을 텐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싫은 건 아니기 때문에 또 잘 지내긴 할 거예요. 굳이 이성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을 뿐인 거죠. 노랑님이 굳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가까운 과거에 내적으로 큰 고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내면을 회복하는 중일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 그냥 지금처럼 평온함을 유지하고 싶어서일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걸리겠지만 서로 이성적으로 관심이 있다는 걸 아는 상태에서 잘 지내기 때문에 별로 큰 액션을 취하지 않아도 점점 더 가까워지게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좀 더 중요한 걸로 넘어가서 서로가 가까워지는 과정에서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대해서 알아보면 관계의 흐름을 짐작할 수 있겠죠. 여섯 번째 카드는 가까워지는 과정에서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입니다. 별로 큰 반응을 취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게 될 겁니다. 이 카드의 키워드는 내맡김인데요. 이것처럼 두 분의 관계도 별로 큰 액션을 취하거나 별다른 마인드셋이 없더라도 자연스럽게 끌리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자연스럽게 가까워진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애에 대해서 조급한 마음을 가질 필요는 전혀 없고 가벼운 마음으로 친해지면 될 거예요. 사귀게 될 거면 언젠간 사귀게 될 거 아니겠어? 이런 마음으로요. 근데 사람에 따라서 진도가 매우 느리게 갈 수도 있고 의외로 매우 빠르게 급속도로 가까워질 수도 있는데요. 그 상황이 자연스럽다면 no problem,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상황이 이끄는 대로 행동하시면 됩니다. 다음 카드는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서로 어떤 관계가 될지 읽어봅시다. 일곱 번째 카드는 우리는 어떤 사이가 될까입니다. 매우 가까운 친구와 같은 관계가 될 거예요. 연인이 되더라도 친구와 비슷한 느낌의 연인이 되겠죠? 이 카드의 키워드는 축제입니다. 셋이서 춤추고 즐겁게 놀고 있는 이미지인데요. 이것처럼 두 분도 서로 만났을 때는 걱정 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만날 수 있는 관계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연인으로 발전하든 친구로 남든 어쨌든 간에 속 편한 마음으로 즐겁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 자체가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앞에 나온 카드들처럼 상황이 자연스럽게 둘의 관계를 연애로 이끌어 주든 친구로 이끌어 주든 할 테니까 편한 마음으로 지내보세요. 그러면 이제 진짜 중요한 거 이야기해 볼까요? 노랑님을 좋아하는 이 사람의 외모나 이미지는 어떨지에 대해서 읽어 봅시다. 이 사람은 매우 듬직한 외모를 가졌네요.
그리고 여유로운 성향입니다. 이 카드의 키워드는 불곰의 정령입니다. 곰은 커다란 덩치와 느긋한 행동 때문에 둔해 보일 수도 있지만 쉬면서도 앞으로 뭘 해야 할지 계획을 할 정도로 똑똑한 두뇌를 가졌습니다. 노랑님 주변에도 여기 보이는 불곰처럼 크고 느긋해 보이지만 머릿속은 빠르게 굴러가는 사람이 있나요? 이 사람은 느긋한 마음을 가지고 계획을 하는 영리함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느긋한 마음을 갖고 있어서 매사에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머릿속에 계획이 다 있기 때문에 굳이 서두르지 않아도 늦지 않고 해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휴식을 취한다고 해서 말 그대로 휴식만 취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몸은 휴식하고 있지만 정신은 빠르게 움직이면서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부드럽게 계획을 물어보고 믿어주면 알아서 느긋한 마음으로 일들을 척척 해 나갈 테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걱정할 만한 게 하나도 없을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내면도 듬직하다는 의미죠. 그러면 이제 주변에 이런 이미지와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제 조언을 참고하셔서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 보세요. 자, 여기까지, 지금까지 메디타로였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는 건 그만큼 재미가 있었다는 거겠죠?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복 받아 가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죠.